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0장 두 번째 순서인데요. 네, 2차원 배열에서 인덱싱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numPy를 사용하면요 2차원 배열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에 2차원 리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얘는 뭐냐면은 리스트의 리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수학에서의 행렬하고는 좀 비슷하지만 이 리스트에서는요 행렬 연산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umPy를 쓰게 되면 훨씬 쉽게 행렬 연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게 2차원 배열, 그러니까 리스트 자료형으로 만든 2차원 배열인데요. 이 Y를 출력해 보면 이 리스트 3개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 3개로 이루어진 리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np array에다가 이 Y를 인자로 넣어주면 numpy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umpy 배열 np array를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이 numpy 배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얘는 앞서 봤던 리스트랑 어떤 점이 다르냐? 리스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요. 인덱싱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3이 있는 이 위치를 인덱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 여기서는 행 방향으로 오죠. 0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열 방향으로 2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3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요, 보다 쉽게 큰 괄호를 한 번만 하고 0, 쉼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콤마를 찍어 가지고요 열과 행을 나타내서 이와 같이 인덱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리스트의 인덱싱 스타일이라고 하면요, numpy 스타일은 재미있는 싸이 형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2,5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덱싱이 가능하다, 이런 거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2차원 배열 리스트 자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Y를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죠? type of Y를 해보면 얘는 리스트 자료형이죠, 그죠? 자, 이제 np.array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가지고 Y를 인자로 넣어주게 되면요, 이 np.array의 타입이 numpy의 nd.array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np array가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인덱싱을 한번 해볼게요. 인덱싱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스트를 인덱싱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인덱싱할 수도 있고요, 보다 편리하게 0, 쉼표 2 이렇게 해서 행과 열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덱싱을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덱싱, 요 첫 번째 요소를 인덱싱해서 그 요소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12와 같이 할당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np array를 출력해 보면 첫 번째 원소 값이 바뀐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조금 더 많은 원소, 여기서는 16개의 원소를 가진 np array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array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이 1, 2, 3, 4부터 16까지의 값이, 그죠? 4 곱하기 4 행렬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np array에 0으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첫 번째 행의 값을 이와 같이 조회해 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적에 np array 1 이렇게 하면요, 두 번째 행을 인덱싱 하겠죠, 그죠? 거기에서부터 1:3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인덱싱 하겠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인덱싱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6과 7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인덱싱은요, 책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 번 더 실행해 보면요, 1 이렇게 해가지고요, 콜론을 찍어주게 되면요, 역시 두 번째 행 전체를 추출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추출되고요. 만일에 첫 번째 행성분에 이렇게 콜론을 찍어주게 되면요, 전체 행에 대해서 세 번째 열을 추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3, 7, 11, 15와 같이 추출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를 추출하거나 특정 행을 추출하거나 특정한 열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 부분을 슬라이싱해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텝과 2를 줬기 때문에 그죠? 한 칸씩 건너뛰면서 추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데이터 과학을 할 적에 전체 데이터의 일정한 부분을 고르게 샘플링 할 때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슬라이싱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원 배열에서의 논리적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 논리 인덱싱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이때는 배열의 이름하고 비교 연산자만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1부터 9까지 원소를 가진 다차원 배열이 있을 때 이 NP 어레이가 5보다 크다 라고 하는 논리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면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5보다 큰지 비교를 하고 그 값을 참 거짓으로 반환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false가 되고요. 6, 7, 8, 9 얘가 있는 구간이 여기에 있는 값만 true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NP array 5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덱싱을 하는데, 이때 값이 true인 성분만 인덱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6, 7, 8, 9만 반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때 얘는 1차원 행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의 논리적 인덱싱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NP array 콜론 그리고 2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세 번째 열의 모든 원소 3과 6과 9를 추출한 다음에 이 값에 대해서 역시 비교 연산자를 적용시키고, 그죠? 그랬을 때 false, true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NP array 전체에 대해서 %2 = 0 을 해줍니다. 이러면 뭘 반환해주죠? 짝수인 경우만 tru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죠? 얘를 응용하면 역시 원소들 중에서 짝수값만 추출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여기에 있는 값을 3으로 했을 때는 3의 배수만을 추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논리 인덱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네, 이와 같이 NP array가 있을 경우 크기 비교를 한 다음에, 그죠? 결과를 보면 false, true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이 결과를 인덱싱을 할 때 사용하게 되면요, 6, 7, 8, 9, 즉 이 값부터 이 값까지가, 그죠? 1차원 배열로 추출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이와 같이 열 성분을 추출한 다음에요, 그 값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해서 그 인덱싱을 하는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음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듈로 2를 해가지고 0을 해서 짝수 값만 이렇게 뽑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과를 NP array 인덱싱에 사용하게 되면요, 성분값이 짝수인 2, 4, 6, 8만 나오는 거죠. 만일에 이 값을 3으로 하게 되면요, 3의 배수값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 6, 9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음으로 2차원 배열 연습하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umPy 배열의 형태를 알아낸다든지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 numPy 배열을 알아낼 때 어떤 속성 값을 쓴다 그랬죠? 바로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이썬의 arrange 함수와 range 함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요, 굉장히 많은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함수가 arrange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얘는요, 파이썬의 range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죠. 그죠? 시퀀스형이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생성해내는데, arrange는요, 배열 값을 여러 개 생성해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numpy.arrange start, stop,
스텝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것만 보면 우리가 봤던 레인지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numpy 대신에 np를 쓰니까 np range 5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는 리스트에서와 똑같이 0부터 4까지의 값을 생성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range 1 심표 6을 하게 되면요, 1부터 5까지를 만들어 주겠죠, 그죠? 이때 스택 값을 줄 수 있거든요. 스택 값을 주게 되면 1을 생성한 다음에 두 칸 건너뛰고요, 3을 생성한 다음에 두 칸 건너뛰고, 5를 생성한 다음에 두 칸 건너뛰고, 7을 생성한 다음에 두 칸 뛰는 이런 형태로 값을 생성해 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arrange를 쓰기 위해서 numpy를 임포트하고 np.arrange 5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0부터 4까지의 숫자 5개를 생성하죠, 그죠? 시작값 1을 지정해주고, 그죠? 마지막 값 6을 지정해주면요, 1부터 5까지 숫자를 생성합니다, 그죠? 만일 정각값을 주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2를 주면 1, 3, 5, 7, 9를 생성하고요, 3을 주게 되면 1, 4, 7을 생성하겠죠, 그죠? 파이썬의 레인지랑 비교를 위해서 레인지 5를 하게 되면요, 레인지 0, 심표 5 만들어주죠, 그죠? 역시 레인지도 시작값과 마지막값 그리고 스택 값을 줄 수 있는데, 리턴해 주는 게 이와 같은 레인지 객체를 발현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제대로 보려면 리스트로 감싸고 레인지 5 이와 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레인지 객체가 리스트로 바뀌어 가지고, 그죠? 0부터 4까지의 값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레인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생성된 값을 파이썬의 어레이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얘도 이와 같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지만 파이썬에서는요, np.arange5 이래 가지고 0부터 4까지의 배열을 손쉽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썬을 쓰신다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더 낫겠죠, 그죠? 파이썬은요, linspace라는 함수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시작 값입니다. 그리고 얘가 마지막 값이고요, 그 사이에 생성해야 될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0도 포함하고 10도 포함하는데요, 그 사이에서 100개의 값을 생성해 줍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파이썬의 강력한 점이죠, 그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간격으로 생성하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0부터 5까지의 값을 10개 생성하는데 이때 로그 스케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로그 스케일 함수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커져도, 그죠? 증가폭이 매우 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요, 이와 같이 스타트, 스톱, num 50이 있을 때 10의 스타트 값부터 10의 스탑까지의 실수를 로그 스케일로 균등하게 생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그 스페이스 10, 심표 5 그리고 심표 10이 있을 때 10의 0성, 그러니까 1부터 10의 5성, 그러니까 10만까지죠, 그죠? 10만까지의 값을 로그 스케일로 생성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그런 플로팅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니어 스페이스, 로그 스페이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임의의 값을 손쉽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린 스페이스와 로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게 되면요, 선형 그래프 상에서 균등하게 100개의 값을 뽑아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안에서 10개의 값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의 형태를 바꾸는 함수를 살펴보면요, 파이썬은 reshape 함수와 flatten 함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의 형태를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지만요, 1차원 배열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요, 2차원 배열은 m, 심표 n과 같이 행과 열로 표현하고요, 3차원 배열은 m, n, l과 같이 3개의 튜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np의 arange 12를 하게 되면요, 0부터 11까지의 값을 만들어 주는데, 걔를 reshape 3, 4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을요, 함행 4열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행의 성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1, 2, 3, 4가 첫 번째 행을 이루게 되고요. 4, 5, 6, 7은 두 번째 행을 이루죠. 그죠? 그리고 8, 9, 10, 11은 이와 같이 세 번째 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배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열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을 때는요 마이너스 1을 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배열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리쉐입 7,2를 했습니다. 7,2를 하게 되면요 일단 배열 원소의 개수가 14개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이즈는 10이죠.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플래터는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n차원 배열을 무조건 하고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12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배열의 쉐입을 바꿔볼게요. 3과 4를 인자로 넣었습니다. 그죠? 이제 3행 4열의 성분값을 가지는 그런 배열이 됐죠. 그죠? 만일에 행의 개수를 6으로 하고요. 열은 잘 모르겠다.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6행 2열의 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배열의 원소가 총 12개인데 7행으로 해서 2열로 하겠다. 그러면 이 성분 값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cannot reshape이라는 오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죠? y의 쉐입이 이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 y의 형태를 3행 4열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y를 원래의 1차원 배열로 복구하고 싶다 할 때는 y.플래턴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도 이 원래 값은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y.플래턴을 해가지고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준 것을 flat y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놔야 이 flat y를 통해서 1차원 배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열의 형태를 바꾸거나 혹은 다차원 배열을 손쉽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